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국힘당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나요? 아까까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럴 일 없다고 나오는데요. 예, 박지성 입당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사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이 증권가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 거다. 그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2,000조에 해당한다는 둥. 그래서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재건 사업은 전쟁이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건 사업을 하는데 한국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면서 실제로 지가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설치는 그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오로지 재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던 삼부토건이라든지 몇몇 주식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쳤던 사람들은 삼부토건과 몇몇 건설업체들인데 이들의 연결 과정을 쭉 훑어보니 김혜선 목사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이 나오더라는 거였습니다. 김혜선 목사가 사실 보면은 김건희의 고모 정도 되죠. 그런데 이 김혜선 목사가 이른바 극우 그런 기독교 계열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현재 돈을 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우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우크라이나 협의회 이런 거 만든 것도 사실 부산 경남에 있는 건설업체들하고 부산 경남에 있는 국힘당 관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고 그 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가가 나서서 주가 조작을 부추겨주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 구입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무기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재건 사업을 어찌 하느냐고. 그거 재건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돈으로 생돈 우리 돈 넣어서 해야 돼. 그럼 나중에 근데 돈 못 받으면 또 어쩔 건데. 자,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고 난리치고 그걸로 주가 조작 띄우고 진짜 가참. 근데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재건 사업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러시아 쪽에서나 겨우 재건 사업이 가능할 거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돈이 있다. 따라서 재건 사업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쪽에 붙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에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숱하게 얘기했던 것이 우크라이나는 전쟁 진다. 러시아가 전쟁에 이긴다는 소리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고 그 자리 자기 잃었던 영토를 수복한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래서 재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실제로 사실이 드러났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패전했습니다. 뭐 공식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황을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는 졌어요. 올해 여름부터 뭐 반격작전, 뭐 봄철 대반격이니 봄철 대반격이라 그래 놓고 6월 달부터 시작하대. 그래 놓고 9월까지 쭉 이어가는 모양인데 사실 9월 이후에는 작전 같은 작전을 진행을 못 합니다. 왜? 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있어요. 공세를 펼치려면요. 방어하는 쪽보다 전력이 3배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동등한 수준 이상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근데 공격을 하는 쪽이 방어를 하는 쪽보다 전력 소모가 빨리 와요. 아무래도 포를 쏴도 한 방 더 쏠 거 아니야. 그죠? 공격을 하게 되면은 참 기지 안에 숨어서 총 쏘는 사람보다 기지를 탈취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훨씬 총에 맞을 가능성이 더 커져. 당연히 그러면 공격하는 쪽에 전투력이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시점을 보고 공세 종말점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공세 종말점을 이미 우크라이나는 지났고요. 공수 교대 시점까지 왔어요. 즉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러시아 전력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회복하려면요.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지원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이 예산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셧다운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돈 주게 생겼어. 지원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개되기도 어려워 보여요. 왜? 지금 미국의 대선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종전을 빨리 시키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당장 24시간 이내에 종전 가능. 내가 말이야 푸틴하고 친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게다가 젤렌스키가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죠. 조만간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젤렌스키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결국 러시아가 버티기 작전을 성공한 거죠. 러시아는요, 작년 중반 이후부터, 재작년부터군요. 2021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공격 작전을 피는 것이 아니라 방어 작전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키이우라 그러죠.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전투력을 포함시키고 투입을 하고 동시에 동부 전선에서 전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양동 작전을 폈는데 재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수도 키이우 쪽으로 투입했던 병력을 다 빼서 동부 전선에 다 몰아넣습니다. 방어 진지만 쫙 구성하죠. 그래서 꼼짝을 안 합니다. 추가로 더 영토를 확보할 필요는 없고 이미 확보한 영토나 잘 지키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결국에 성공한 거죠. 시간을 끌면은 우크라이나는 뭐 전력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는 유리했던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되는 거라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를 슬프게 만든 것은 이른바 춘계 대반격. 올해 초 6월부터 있었던 춘계 대반격이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의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탈환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껏해야 마을 한두 개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전쟁을 바꿀 정도의 이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돈바스의 도네츠크 지역인데 이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에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성공만 한다면 이 러시아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지를 두 개로 쪼개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쪼개 놓을 경우에 러시아로서는 사실상 전쟁에서 패하는 뭐 영토를 추가로 얻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승전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이 도네츠크나 마리우폴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전투력을 심각하게 손실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뭐 반격은커녕 러시아의 재반격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났다고. 우크라이나는 끝났어요. 이제 아마 더 추가로 뭐 하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한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던 사람들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그걸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 요딴 소리를 했는데 그거 다 공수표가 된 겁니다. 걔네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다는 근거로는 미국과 유럽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재건 사업을 할 거고 그 재건 사업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떼돈 벌 거야 라고 했는데 개소리였죠. 말 그대로 개소리였습니다. 또 안 되는 소리였죠.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졌어요 이미.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인데요. 지난해부터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DYD 삼부토건, 유라시아 경제인 협의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실무 협약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했대. 아니 시작도 안 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지난해부터 막 기사로 떴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주가가 800원, 1000원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5000원, 심지어 9000원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지나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확 떠. 그런 사례가 한 3-4번 정도 있었어요. 2년 동안 3-4번.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5000원 이상으로 또 올랐다가 그 서너 번 하는 동안에 그 주가 조작 세력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800원에서 4000원이면 5배 오른 거 아니야. 1억을 투자했었다면 5억이 됐을 거고 5억을 투자를 했었다면은 25억이 됐을 거고 25억이 투자했었다면은 125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600억이 됐을 거예요. 자, 산술적으로 800원이었던 게 4,000원이 됐다가 다시 800원이 됐다 왔다 갔다 이렇게 4번이 그렇게 됐다면 1억 원으로 시작해서 600억 원까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언론 플레이를 위한 주가 조작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게 뭐다? 정부였어요. 심지어 철도주 원희룡이 봐서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는 바람에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짜 될 것처럼 했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훅 뛴 거지. 정부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주가 조작에 정부가 앞장섰어요. 이거 배후가 누군지 꼭 밝혀야 됩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왔잖아.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서 삼부토건하고 DYD 주가가요 800원씩 하다가 5,000원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받는지 꼭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이거 처벌을 해야 될 문제가 돼요. 이거 주가 조작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주가 조작에 앞장선 사례가 될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주가 조작에 앞장서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거나 가족이거나 매우 가까운 사람 아니면 대통령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기 때문에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겠다고 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저 난리를 쳤다고. 그게 이게 그냥이겠어요?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씨. 이거 진짜 못 모르는 시민들 생돈 날렸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 하겠죠. 근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재건 사업은 러시아 쪽 점령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 사업은 포기란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을 할 때 국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해줘 이거예요. 재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쪽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러시아에 몰빵을 했죠. 재건 사업에서 당연히 쏘아야 될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기회가 갈 거예요. 북한은 이 기회에 말 그대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겁니다. 그럴걸요. 러시아한테 북한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줬냐고. 북한은 아마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낼 겁니다. 특히 제가 제일 악몽으로 여기는 것이 잠수함이에요. 북한이 현재 SLBM을 만들어 놓고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억지로 SLBM을 우겨 넣는 그런 뭐 잠수함이 몇 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잘못 나갔다 큰일 나요. 잠수함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SLBM을 쏘려면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돼요. 3,000톤급 이상이 돼야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그런데 북한은 기껏 해야지 1,200톤급짜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억지로 미사일을 꾸겨 넣으면 자칫 잘못하면 배가 부서지지 그게 미사일이 발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 3,000톤급짜리 잠수함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북한이 만들다가 포기한 3,000톤급 잠수함에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우리나라 안보의 위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똥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똥을 치우게 생겼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게끔 하질 않나. 그래서 우리 안보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만들지 않나.
일본이 아무리 설쳐봐라.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나. 일본은 북한이 어쩌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지들 이익을 챙기는 데 쓰지. 절대 우리 돕지 않아요.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재건 사업한다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먹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문제, 이 문제는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유, 참 마음이 아프네요.